2025년 8월 25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번 회담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두 정상은 북핵 문제, 방위비 분담, 경제 협력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회담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 중 하나는 조선업 협력에 대한 언급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도움받아 조선업 다시 일으킬 것 한미 정상회담. 이는 미국이 한국의 조선 기술력을 인정하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국의 조선업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특히 대형 선박과 고부가 가치 선박 건조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을 자랑합니다.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의 경우 전 세계 물량의 70% 이상을 한국에서 건조하고 있을 정도죠. 이재명 대통령도 회담에서 한국의 조선 기술력과 제조업 역량을 적극 어필했습니다. 양국이 조선업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미국은 강력한 해군력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고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올가을 경주 APEC에 초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슬기로운 제안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오늘 이재명. 이는 양국 관계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었어요. 트럼프는 과거 미국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 HD현대, 한미 정상회담 마초서버러스와 조선 협력 MOU, 아시아경제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미국이 한국의 조선업 역량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재 미국 조선업은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요. 숙련 인력 부족, 높은 인건비, 생산성 저하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 우수한 인력을 바탕으로 세계 조선업계를 선도하고 있죠. 한국 조선업의 강점은 단순히 가격 경쟁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고부가 가치 선박 건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 해상 플랫폼, 크루즈선 등의 분야에서는 한국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노후화된 함정들을 교체하고 해군력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해군력이 필수적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은 미국에게도 도움이 되는 선택지인 거죠. HD현대가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미국 서버러스와 조선 협력 MOU를 체결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는 민간 차원에서도 한미 조선업 협력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한국 조선업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정말 눈부신 발전을 이뤄왔어요. 1970년대 현대중공업이 울산에 조선소를 건설하면서 본격적인 조선업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은 조선업 후진국이었지만 불굴의 의지와 끊임없는 기술 개발로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섰어요. 1980년대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유조선을 건조하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 조선업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게 됐어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이른바 조선 빅3가 세계 조선업계를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상황이 바뀌었어요. 글로벌 해운업계가 침체에 빠지면서 선박 발주량이 급감했고 중국의 저가 공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많은 조선소들이 구조조정을 겪어야 했고 일부는 통폐합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조선업은 고부가 가치 선박 분야에서 여전히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중국도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 드릴십, FPSOV 유식, 생산 저장 하역 설비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울산, 거제, 부산 등 조선업 집적 지역에는 수많은 숙련 기술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품질의 선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인적 자원은 한국 조선업의 가장 큰 경쟁력 중 하나예요. 한미 조선업 협력에는 분명한 가능성과 함께 넘어야 할 장벽들도 있어요. 가장 큰 장벽은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입니다. 미국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분야에서는 자국 제품 우선 구매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거든요. 군함 같은 전략 자산의 경우 더욱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순히 가격이나 품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요. 기술 이전, 보안, 고용 창출 등 다양한 조건들을 만족해야 하죠.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 내에서도 조선업 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미국 조선업의 경쟁력 저하와 숙련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외국과의 협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특히 동맹국인 한국과의 협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열린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 협력 방식도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어요. 단순한 완제품 수출보다는 기술 이전, 합작 투자, 인력 교류 등을 통한 협력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체들이 미국의 생산시설을 설립하거나 미국 업체와 합작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요. 민간 부문에서는 이미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HD현대와 미국 서버러스의 협력 MOU 2023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체결. 이런 민간 차원의 협력이 확대되면 정부 간 협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질 거예요. 한미 조선업 협력의 미래는 여러 변수에 달려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 정부의 의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선업 협력 발언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죠. 미국의 국방 정책 변화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인 해군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함정 건조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할 수 있어요. 특히 비용 효율성과 기술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조선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 시달려왔는데 미국이라는 고부가가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면 조선업 재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해야 할 것들도 많아요. 미군 사양에 맞는 품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개발과 품질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국의 각종 규제와 인증 절차를 통과해야 하는 과제도 있어요. 인력 양성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미국과의 협력이 본격화되면 새로운 기술과 규격에 맞는 전문 인력이 필요할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기술 교류가 활발해져야 합니다. 한국 조선업계는 이번 한미 협력 논의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고 있어요. 오랜 침체기를 겪어온 조선업계로서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큽니다. 특히 고부가가치 함정 건조는 수익성 면에서 매력적인 사업 분야거든요.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등 주요 조선업체들은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어요. 미군 사양에 맞는 기술 개발과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에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만만치 않아요. 미국의 복잡한 규제와 인증 절차, 높은 진입 장벽이 실제로는 넘기 어려운 벽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어요. 또한 미국 내 정치적 변화에 따라 정책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선업 전문가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어요. 단기간에 큰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기술력과 품질 면에서 미국의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와 개발이 필요합니다. 부품 업체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조선업 협력이 확대되면 관련 부품과 소재 업체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들 역시 미국의 까다로운 품질 기준과 인증 절차를 통과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한미 조선업 협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단순히 민간 기업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특히 미국과 같은 선진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기술 개발 지원, 인력 양성, 금융 지원 등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준비 중이에요. 외교부도 미국 측과의 협의를 통해 조선업 협력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부 간 대화 채널을 통해 각종 규제와 장벽을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요. 기술 개발 지원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미군 함정에 필요한 첨단 기술들은 기존의 상선 기술과는 다른 분야가 많아요. 정부는 관련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확대되고 있어요. 대학의 조선해양공학과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실무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의 기술 교류를 통해 현지 실무진들을 양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어요. 2025년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조선업 협력 논의는 한국 조선업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지켜봐야 하지만 적어도 미국이 한국의 조선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졌어요. 한국 조선업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부가 가치 선박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강점을 바탕으로 미국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죠. 물론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아요. 미국의 까다로운 규제와 인증 절차, 정치적 변화 가능성, 기술적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조선업계가 그동안 보여준 저력을 생각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단기간의 성과에 급급하기보다는 미국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해요. 기술력 향상, 품질 관리, 인력 양성 등 모든 면에서 한 단계 높은 수준을 추구해야 합니다. 한국 조선업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어요. 1970년대 조선업을 시작할 때의 도전 정신과 혁신 의지로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무장한 한국 조선업이 미국이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어떤 성과를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펼쳐질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새로운 항해가 지금 막 시작된 거예요. 이 여정의 끝에는 더욱 강해진 한국 조선업과 양국 간의 든든한 파트너십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